내가 운전대를 놓고 왼쪽으로 박는 순간 차가 다시 급발진을 할지 모르고 더 세게 달려가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자식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박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N단으로 바꾸거나 P단으로 바꾸는 거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할 수도 없다 한다 하더라도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유튜브 그마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N단으로 하라고 저 세상 가기에 딱 좋은 각도입니다.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건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어가 안 됩니다. N단으로 제어가 됐다. 한들 제어가 되면 그거는 정말 천운으로 좋긴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브레이크 밟으면은 좋긴 하겠는데 그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N단으로 중간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N단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 큰 사고를 막기는 일단 때려박는 게 더 먼저입니다. 생존이 먼저죠. N단으로 바꾸려는 그 순간 찰나 내가 인지를 하고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이 한 3초 정도는 될 겁니다. 3초 정도면은 한 100km, 150km 정도는 이미 돌파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 박아도 매우 아프게 박아서 내가 반신불구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나을까요? 옆으로 박는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은 옆에 있는 구조물로 박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 중일 때 대처 방법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받고 나서 해야 될 일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컵홀더 뒤쪽에 있는 그 센터 콘솔 박스 있죠. 거기 안에다가 카록은 이 안전벨트를 자를 수 있는 안전벨트 커터가 아마 조그만 걸로 팔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사주셔야 됩니다. 그거 사가지고 조그만 거 손가락만 한 거니까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보통 이제 커터를 살 때 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리를 깰 수 있는 펀처도 같이 이제 손가락만 한 거에 한꺼번에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먼저 때려 박은 다음에 멈춰서면은 빨리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본인이 살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문 열어버리고요. 문 열리면은 열리는 대로 나가는데 안 되면은 창문 빨리 깨고 나와야 되겠죠. 창문 가운데를 찌르면은 창문이 안 깨집니다. 끝에를 찔러야 돼요. 위쪽 아래쪽 양쪽 끝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강력한 힘으로 내려 찍어버리면은 깨지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급발진이 났을 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아니라고 오게 될 수도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현대자동차는 아직도 악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빌트인 캠이라는 거를 쓰지 않는 겁니다. 옵션에서 보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체적인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빌트인 캠을 연결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 빌트인 캠은 문제가 되는 것이 오디오 음성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박스에다가 녹음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말을 하면서 사고가 일어날 때 이제 음성도 같이 녹음이 되게 되는데 그 음성을 뺨으로 인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한 단계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그 차량 안에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있죠. EDR이라고 하는 그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자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타나 뭐 아니면은 유럽의 유수의 회사들 BMW 같은 경우에도 못해도 10초.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1분 정도 가량의 차량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죠? 현토부의 민족이죠. 현대자동차가 돈을 봐주고 그걸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현대자동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고문 의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게 된 고액의 돈을 받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EDR을 만드는 규정 자체를 딱히 만들어 놓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도 일 안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의 친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 안에 있는 EDI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5초 정도, 5초도 안 걸리죠. 3초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EDR이 기록이 될 때 0.2초씩 1프레임을 거쳐서 1초에 5번을 녹화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악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는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안 눌렀는지, 핸들을 꺾었는지 안 꺾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현대를 비호해주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고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0.5초에 한 번씩, 다른 데는 0.1초에 한 번씩 또 녹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초에 2번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해가지고 차 사고가 날 때는 그 1초에 한두 번의 동작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중복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고로 현대자동차를 타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제대로 녹화가 안 되고 내가 급발진을 하더라도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입증을 할 수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돌아가는 캔 신호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들이 주고받는 신호를 뜻합니다.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신을 할 때 쓰는 거죠. 그 캔 신호를 받아가지고 블랙박스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핸들이 얼마나 꺾이는지, 악셀이 얼마나 밟혔는지, RPM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R만 받는지, 밟았으면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캔 신호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에 대한 퍼센트가 있는데 EDR에도 기록이 되질 않죠. 그것도 이제 캔 신호 안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기록이 안 되도록 조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브레이크를 얼마나 조금 밟았을 때 맞춰서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하는 범위들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캔 신호에서는 그런 신호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를 중간에 놔도 신호를 같이 받아서 블랙박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신호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요즘에 한문철에 뭐 블랙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발 쪽에 있는 뭐 화면을 녹화를 하고 바깥쪽에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해가지고 같이 녹화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현대자동차는 그 블랙박스가 영상에 대한 싱크율이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악셀을 밟혔다 안 밟혔다 오리발 내밀면 끝이거든요. 이거 영상 제작한 거 아니냐 해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랙박스들끼리 가끔씩 싱크가 밀려서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녹화해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세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에 내가 운전을 할 때 바깥에 주변 상황들이 보이는 캠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캠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상이 살짝 보이면서 그리고 내 계기판과 핸들과 악셀이 밟히는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셀이 얼마나 밟히는지 적외선 카메라나 조명이 있는 카메라로 발판이 보이는 곳을 정확하게 찍어서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카메라 위치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정면 쪽에 하나. 그러니까 운전을 했었을 때 대시보드 쪽에 앞쪽에 하나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카메라는 대시보드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기판 속도 계기판이 보여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보여야 합니다. 핸들도 움직이는 게 보이고 발이 움직이는 게 살짝살짝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움직임을 토대로 세 번째 캠에서 움직이는 거를 같이 싱크를 맞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캠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의 창문 뒤쪽 그러니까 B필러라고 하죠. 안전벨트가 있는 쪽으로 카메라가 하나 더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보는 것과 제일 비슷한 각도로 모든 것이 다 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캠은 우리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그 레그룸 있죠. 그 공간에서 좌측에서 맨 상단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완전 사이드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완전 벽면에 왼쪽에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쉬고 있는 왼발이 오른쪽 발을 가리고 있고 엑셀이나 브레이크 쪽을 시야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악셀을 밟는지 안 밟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좌측의 맨 앞쪽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는 각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는 운전석의 왼발 쪽에 앞쪽에 대시보드 아래쪽에 퓨즈박스가 있죠. 퓨즈박스 아래쪽에 보면 OBD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캔 통신 단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OBD 케이블을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블랙박스에다가 캔 통신을 받아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랙박스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 채널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캠을 발판 쪽에다가 이제 찍어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나 조명이 있는 카메라로 발판을 제대로 비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OBD 단자를 통해서 차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신호를 기록해야 한다는 거죠. 핸들, 악셀, 브레이크, RPM 등등 모든 것들이요. 이게 없으면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주행 기록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들은 현재 이 채널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채널에 그런 기록들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만들 때 현대자동차는 블랙박스 회사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고 개발 못하도록 틀어막은 정황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제가 아이나비에게 물어봤었을 때 약간 주춤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정식 답변도 회피를 계속하고요. 그 당시에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깨름칙하죠.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입니다만 현대자동차는 그 데이터를 블랙박스 회사에게 넘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이 EDR에서 저장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블랙박스에서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법 제정을 통해서 단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우리 멍청한 국민들은 그런 단죄를 원하지 않는 빨간당이나 똑같이 짝짝꿍하고 있는 파란당의 고위 간부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죠. 본인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여튼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실 GPS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아마 OBD가 들어있어 가지고 내용을 받고 있는데 영상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OBD 기록까지 하고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프로세서 자체도 좋아야 될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발진이 되는 상황에서는 전압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또한 강력할 거고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블랙박스여야겠죠. 사실은 아마 조금 정도는 지금 일반적인 블랙박스로도 견디긴 할 겁니다. 여태까지 지금 급발진하는 사고들 중에서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들은 녹화가 제대로 되긴 됐었잖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하자고 하면은 블랙박스를 급발진을 방지하는 용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강한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내 전압 설계가 되어 있어야겠죠. 아니면은 자체적인 전기를 일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압이면은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위치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계기판이 보이는 거는 인지를 하겠다. 그리고 발판이 움직이는 것도 같이 찍고 핸들이 꺾이는 거나 요런 거를 같이 녹화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다. 근데 왜 바깥에 있는 카메라까지 정확하게 보는 이유가 필요한 거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주변의 표지판들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속도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OBD에 나오는 데이터 값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정을 하려면은 실제적으로는 내 화면에 보이는 나무가 지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달려가다가 박았다. 블랙박스가 정확하게 1초에 1초를 찍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압이 높고 낮아짐에 따라서 그 정확한 디지털 타이머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기마다 보정값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처음에도 급발진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전압이 높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선의 문제로 인해서 연계적인 작용을 통해서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에 전압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알터네이터도 미친듯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아도 주파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V 곱하기 암페어는 와트. 근데 이거는 공통적인 주파수 60Hz를 한국에서 썼을 때 이야기고요. 미친듯이 돌아가는 알터네이터의 주파수는 60이 아니라 80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60Hz에서 50Hz로 바뀌었을 때는 시간이나 전력의 차가 10%에서 20% 정도 대략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친듯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가 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빨리 되고 나 늦게 되겠나 아니면은 고장이 났다고 하던가 이럴 수가 있는데 여튼 녹화하는데도 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오류 값을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화면이 정확하게 녹화가 돼야 합니다. 특히 같은 기기로 블랙박스가 녹화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블랙박스랑 그 영상을 싱크를 해가지고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기 때문에 캠 위치는 항상 전면 B필러 그리고 발판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블랙박스를 제가 사서 달아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으나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그러면 이 채널이라도 달아야겠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나온 새 제품이 딱 한 회사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회사 제품은 전부 다 단종이고요. 저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더 뉴 산타페 TM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 불안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결을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테이크로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성으로 먼저 녹음을 하면서 글자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의견이나 도움 대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낼게요. 끝.